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를 봤습니다. JSA, 그러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채널A가 어렵게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동안 사실 북한 귀순병사 무명람으로 불리었는데 이제 어쨌든 취재 결과 조금 신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름도 모르고 생년월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링거에는 99년 1월 1일생 무명남이라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링거에. 예, 적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신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일단 19일 날 북한군 병사가 의식을 차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은 오땡땡입니다. 오모 씨입니다. 얘기를 했고 나이는 25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상태가 꽤 호전됐기 때문에 조사받을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이국종 교수에 따르면요. 네. 아직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뭐 이것저것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좀 더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국정 교수 말로는요, 일단은, 의식을 되찾아서 귀순병사가, 내 이름은 오땡땡. 사실은요, 이 채널A가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이 귀순병사의 가족들의 어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모 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25살 본인의 이름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 어쨌든 이국종 교수, 집도인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마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다 보니까 역시 이국종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리꾼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의사의 실력에다가 병사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역시 명의로 다시 한번 인정한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사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온 병사, 남한에서 잘 살길 바란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귀순 병사가 눈을 뜬 이후에 남한 노래를 듣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인데 눈 뜨고 했던 얘기를 이용한 데스크가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좀 밖으로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살 오땡땡, 오모 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눈뜬 귀순병사의 첫 마디 과연 뭐였을까요? 지금 총상 한 5발 정도의 총을 맞은 것으로 되어 있죠. 최소한. 그런데 의식이 깨어냈습니다. 자, 지난주였으니까 일주일째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죠. 지난 19일 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식이 회복된 첫날 첫 마디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총상을 입었는데 내가 MDL을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게 남쪽인지 북한인지 굉장히 헛갈렸던 모양이죠. 첫 마디는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다음날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월요일 이 귀순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몸은 아픈 것 같고 병원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은데 나만은 맞다고 하니 나를 살려주시라요. 나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남한 땅으로 왔습니다. 살려주시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에 뭔가 화면이 등장한 겁니다. 이 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귀순병사가 또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울려 퍼지는 무언가의 노래를 듣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이 최전방 지역에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막 울려 퍼지고 있죠. 뭔가의 남한 노래를 이 귀순병사가 평소에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제로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그 현장의 음성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소설로 해외 정상은커녕 외국 정상들과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우리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가 이제 최전방 지역에 울려 퍼지고 있고 이 귀순병사는 평소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남한의 자유를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귀순병사 마음 흔든 아이유, 가수 아이유죠. 자, 2015년 8월경에 통일연구원에서 의미심장한 발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북한 병사들 뇌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다. 이 도파민이 뭐냐면요. 이 흥분 전달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행복감,
만족감을 주는 좋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나만의 노래를 들으면 북한 병사들 뇌에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자,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병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랑 나랑 같은 나이네. 그러니까 아이유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귀순병사 나이가 25살, 동갑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자, 남한은 자유로운 곳 같구먼. 남한엔 소녀시대 같은 여자들만, 예쁜 여자들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최전방에 있는 북한 병사들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북한 귀순병사 정말 이 자유를 찾아 총상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왔잖아요. 네. 이 대북 방송이 그러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군대에서도 사실 외부와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돌에 대한 사실 호기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방금 말했던 아이유 소녀시대도 그렇고 뭐 미스 A 뭐 이런 홍진영 이런 게 저의 군 생활 때는 상당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도 이제 한류 열풍이 좀씩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충분히 심리전으로서 하나의 활용도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북한 고위층 특히 대도시 고위층 부유층 자녀들이요 남한 아이돌의 그런 영상들 CD로 구운 영상들 그래요? 해서 직접 뭐 춤을 따라한다거나 그리고 직접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또래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북한 군대에 당연히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강병규 기자 군대 갔다 왔군요. 예, 갔다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 때는 이제 소녀시대나 뭐 홍진영 씨, 뭐 미스 예. A 뭐 이런 그룹들 인기가 많았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보면 뭐 이런 거죠. 이국종 집도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노은지 기자. 이국종 교수랑 노은지 기자가 아침부터 열심히 막 전화를 시도를 하긴 하던데 좀 연락이 닿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의사분이 받으셔서 지금 수술 그랬군요. 중이시다, 뭐 환자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 오모 기순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이국종 교수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줄 만한 분을 저희가 찾았는데 누구죠? 예, 바로 이제 귀순병사의 회복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다는 분이 바로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김상민 전 의원입니다. 이국종 교수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렇군요. 이국종 교수님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다고 연락을 제가 보냈었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순한 병사가 의식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또 나이, 또 신원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보내오셨어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전에, 이른 전에 아마 기순 병사의 의식이 회복된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상민 전 의원인데 김상민 전 의원과 이국종 교수가 무슨 상관인지 하실 텐데요. 지금 귀순병사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김상민 전 의원이 바로 아주대학교 출신입니다.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따라서 이국종 교수와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노은지 기자 이어서 그러면 귀순병사가 어쨌든 의식을 되찾았다라고 하면 뭐 귀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글쎄 당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잠깐 의식이 돌아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신원도 알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자가호흡을 하는 상태라고는 하는데 뭔가 올해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대화가 원활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에서는 합동신문을 하기 위해서 좀 상태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가 지금 올해 뭐 조사를 받을 상황은 아니고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만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오모 병사가 확실히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귀순병사에 대한 수술이 빠르면 내일 3차 수술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내일이 정말 고비다. 내일만 잘 넘기면 아마 회복이 더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자, 강병규 기자.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국방위 소속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이국종 교수와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일단 예.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 장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좀 페이스북에다가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 병사의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서 인격 테러를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리고 기생충 북한이라는 그런 기생충의 나라라는 이미지보다 그걸 까발리는 그런 관음증의 나라 남한이 더 나을 게 없다라고 크게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국종 교수의 그 브리핑 장면을 보면 저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체의 그런 몸이 다 일단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이 좀 보이는 장면도 보여요. 네. 기생충 저희도 이제 너무 혐오스러울까봐 공개를 못 해드렸지만 기생충의 그런 길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브리핑 영상이 공개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국종 교수는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밝힌 게요. 사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B형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과 기생충을 그대로 만져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치료를 했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환자 정보를 공개했다, 뭐 인권 침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욕먹을 예.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낙담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좀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몸 안의 기생충,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 이런 게 인격 테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북한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북한이랑 마치 우리가 지금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게 김종대 의원 말처럼 저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환자의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좀 상세하게 알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 그 JSA라고 하면 북한에서도 뭔가 이제 뭐 소위 금수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좀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브리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 무턱대고 저렇게 좀 비판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생충 때문에 이 북한 귀순병사가 회복이 좀 더디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한 것이 과연 관음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석혜균 선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국종 집도의한테 세 번의 수술 끝에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 좀 빨랐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당시에 이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석혜균 선장도 많이 다쳐서 이국종 교수의 집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런 북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그런 사례를 이국종 교수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소말리아 아덴만 작전 때 부상당했던 석혜균 선장 경우처럼 3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근데 지금 만큼 귀순병사는 2번까지 수술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이용환 데스크가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내일 만약 이르면 내일 3차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해지는 건데 예. 일단 뭐 어떤 뭐 수술이 좀 진행될 것이냐, 어떻게 좀 뒤가 달라질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고를 당한 이후 13일 만에 3차 수술 받고 13일 만에 이제 깨어났거든요. 네. 북한 병사는 일단은 그보다는 좀 더 호전적으로 회복을 먼저 한 상태이기 때문에 3차 수술 결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노은지 기자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의식이 회복됐다는 뉴스도 지금 전해졌고요. 귀순병사.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가타부타 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나온 건 없고요. 그래요? 제 생각에도 당장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북한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그렇군요. 아직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병사의 상태 그리고 병사의 어떤 귀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마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엔사의 CCTV도 공개되기 전이고 이렇다 보니까 당장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내기보다는 그 유엔사의 발표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입장들에 맞춰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